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사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유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인데요. 자, 지난주에 재고 발표된 220만 배럴 정도의 감소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은 수치가 재고가 감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API 쪽에서는 지금 재고가 450만 배럴 증가로 발표된 상황에서 앞으로 잠시 후 발표된 EI 쪽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38-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과잉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비 오는 수요일이었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앞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북한의 발언에 지금 또 증시가 출렁이고 또 지정학적 위험도 약간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 외신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오늘 이슈별로 체크해보면서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에 우리 시장 안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이 모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거기에 북미 정상회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 시황적인 부분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실시간으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도 오늘장 어떤 마스터가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들입니다. 오늘 정말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셨는데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에르메스 그리고 주상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소리가 오늘따라 우렁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마스터님들을 세 분을 저희가 모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더 꽉 차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알찬 전략이 나갈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뉴페이스들을 모신 만큼 한 번씩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마스터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르메스 이찬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또 오늘부터 신세계 방송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좋은 전략과 그리고 매매 포인트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포인트를 잘 짚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헤르메스라는 이름 정말 좀 고급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해외 선물 전략 안에서 마스터님의 전략은 또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좀 기대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옆에 또 새로운 마스터님이 아주 든든하게 나오시는데 주상 마스터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상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펀더멘탈을 활용하여 중심을 잡고 전략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또 해외 선물의 시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실 만한 마스터님이신 것 같은데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래간만에 찾아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12척의 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되시나요? 골든서클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마스터님이 나와주신 만큼 수요일장 더욱더 탄탄하고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각 10시 4분 지나가면서 지금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현재 부근에선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700선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0.15% 약보합권이고요. 2,706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장에 밀렸고 추가적으로 현재 부근 밀리면서 6,887.50포인트로 약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 1.19달러도 이탈이 됐고 1.18달러도 이탈이 되면서 현재 1.17990달러 선으로 1% 넘는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큰 급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종가가 1290.1달러 선으로 1.76% 빠진 가격대였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288.7달러 선으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 일단 어제장에 있어서는 71달러가 종가로 마감이 되면서 지켜냈고요. 현재 부근에선 71달러가 다시 이탈되면서 70.85달러 선으로 0.21%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가 좀 꽤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달러 인덱스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자, 93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440선까지 올라가면서 중반대 가격 좀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 상승세인 93.4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부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유로도 좀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골드에 대한 부분 로 움직임이 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UBS가 최근 가팔라진 금리 상승세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UBS의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CNBC 방송에 따르면 이 시장은 연준이 기대보다 더 매파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금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3.09%까지 뛰면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죠. 네, 하지만 이 오름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관측입니다.
네, 아울러 이 주가가 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 역시 밝혔는데요. 현재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2,700선 아래로 밀리면 걱정을 조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의 소식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주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JP모건의 한 전략가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5%에 도달하더라도 주식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4%까지 가면 주식에 가혹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이 오늘 또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고 다음 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서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러한 대화에 흥미를 갖지 않고 또 이 순회 회담에 응하겠는가에 대해서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4월 CPI 확정치가 1.2%를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4월 CPI 확정치 역시 전년 대비 1.6% 상승하면서 예비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ING의 전망 소식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달러 추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2%까지 상승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모멘텀이 달러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는 글로벌 경기가 잠시 주춤하지만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16일 다우존스를 통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연초 경기 활력을 둔화하는 활동을 보였지만 상승세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 3월 전년 대비 1.2% 떨어졌는데요. 네, 노무라는 이와 관련해서 기대 지표를 보면 수출 지표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시아 수출이 뒷받침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분기 GDP 상승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다소 둔화한 것에 대해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대형 독감이 있었다면서 때 아닌 감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정보업체죠. 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글로벌 플랫츠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파기 여파로 국제유가가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이런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런 그 핵협정 탈퇴와 또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급감 등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 오펙 국가들과 또 비오펙 국가들이 여분의 원유를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 API는 지난 11일로 끝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약 49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이 3% 재돌파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JP모건 쪽에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대부터 주식에 좀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그리고 잠시 후 EI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원유 재고 발표 앞선 기관인 API 쪽에서는 490만 배럴의 재고 증가 소식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점 현재 부분에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증시 압박하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장에도 밀렸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요. 2706.7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S&P 500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6월물이고요. 달러가 미 국채 금리에 따라서 반등하면서 유로는 1.18달러 선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유로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 현재 1% 넘는 급락을 이어갔고 현재 부근에서는 1.17과 1.18 초반 사이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6월물이고요. 미국 셰일 오일 증가와 중동발 리스크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71달러 초반과 70달러 후반대에 좀 치열한 공방 벌이면서 현재는 70.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6월물이고요. 미 국제금리 상승과 북한발 리스크의 하방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상승 요인이 좀 부재한 가운데 어제자의 급락에 이어서 현재 부근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28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한 의견이 또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의견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만큼 그 전략들 잘 취하셔서 좋은 매매 전략으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인데요. 자,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갔었던 이후에 어제장과 하락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마스터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판넬 앞서서 잘 확인해 주시고 업앤다운과 관망까지 의견을 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마스터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5명이라서 의견이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제 옆에 계시는 박진선 마스터님 업이고요. 그리고 헤르메스 마스터님 관망, 그리고 주상 마스터님은 다운, 그리고 왼쪽에서도 관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지수에서는 하락과 상승, 그리고 관망까지 모든 의견이 다 나왔다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먼저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S&P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네. 관망을 봤는데요. 관망을 본 이유는 이제, 월요일장이었죠. 월요일장 상승 꼭지점을 찍고 좀 내려온 부분들 확인이 됐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받고 그 영향으로 주식의 상방 압력을 좀 가라앉히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승으로 다시 재차 뻗어주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승 무드를 쭉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또 매도로 빠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별한 이슈가 다시 생긴다고 하면 그때서 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일봉상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쭉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찍고 어제자에 굉장히 좀 하락이 나왔었죠. 네. 하락 나온 이후에 오늘 그다지 오늘 시가 부근에서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봉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분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래쪽 지지력 확인하셔야 될 부분을 좀 짚어드리게 되면요. 네. 2700선 제가 여기 푸시를 해놨는데 2700선 부근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다 내렸다 굉장히 큰 폭으로 큰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채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주로 이제 방향성 매매를 추구하는 편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큰 수익 가져가시려면은 방향성을 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아직 확실한 방향성이 기술적으로도 짚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방향성을 좀 길게 바라보시고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상승 랠리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방 쪽으로의 지지력도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도 위쪽으로도 현재 부분은 좀 관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2700선에 대한 지지력도 함께 좀 차트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가격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방향성 매매를 추구하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초점차 맞추셔서 앞으로 전략 들으실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관망에 대한 의견 현재 부분에서 좀 판단과 전략을 내어주셨는데 자, 이어서 박진서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차트상에서는 계속 횡보를 계속 진행하고 박스권 장세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GDP나 경제 지표 같은 경우 비농지수나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 같은 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계속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박스권을 계속을 유지하고 계속 그렇지만 너무 지표라든지 그 이후에 선행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뭐 펀드멘탈 쪽으로도 좀 점진적인 박스권을 탈피하고 추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점진적인 저는 금리 요번에 6월 달 그때 인상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더 펀드멘탈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상방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뭐 소비자, 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잘 나왔고 펀더멘털 쪽으로는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6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이 상승 랠리 아직 죽지 않았다. 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빠지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의 이 상승 랠리를 좀 접목을 하자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 이 눌림목 구간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 눌림목을 오늘 준다고 하면은 한 2,600 한 80 정도 오시면 오늘 또 한번 눌림목 매수로 계속 접근을 하시고 또 뭐 컷은 당연히 좀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뭐 S&P나 뭐 나스닥 뭐 그런 지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컷을 좀 더 뭐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좀 길게 하시고 또 뭐 2,720을 또 강하게 또 돌파했을 경우에 또 추가 불타기로 했을 경우 참 현명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좀 러프하게, 좀 넉넉하게 잡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좀 어느 정도 틱을 잡으실까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하시면 그래도 한 4, 50틱은 그래도 잡고 추세를 먹으려면 4, 50틱을 잡고 그리고 제가 익절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컷을 4, 50틱을 잡으면 저도 한 익절 구간을 100에서 200틱을 익절 구간으로 잡고 대응하니까 그런 펀드멘탈 쪽으로 계속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틱수 손절에 대한 부분 잡는 것도 추세를 보느냐, 그리고 또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680선에 눌렸을 때 매수, 그리고 상승 쪽으로 갔을 때 2,720선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한다면은 더욱더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하면서 그때 계약수를 더욱더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펀더멘탈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주상 마스터님이 소개해 주실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국제 정세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북핵, 그리고 이란 사태,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가을에 3분기쯤에. 그리고 현재 금리 인상까지도 있고요. 이 모든 부분에 일단은 시장이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소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가장 큰 요소는 일단 북핵하고 이란 사태가 굉장히 일단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관망으로 많이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제가 하락을 지지한 이유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30분 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분 봉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현재 일단은 5월 14일 기준으로 일단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741을 기록을 했고 상단에서 계속 가격이 맞으면서 일단은 5월 15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5월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계속 고점대를 뚫지 못하고 지금 저항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저항선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710을 넘기 힘들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만약 2,710을 넘는다면은 이 자리를 일단은 현재 매수 의견이 조금 살아나는 자리로 일단 보셔도 되고요. 만약 2,710을 터치를 하고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오늘 하방 2,700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고점 그 이상으로 좀 터치를 하면서 돌파 시도는 했지만 계속 저항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2,71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방 쪽으로 보시고 그 하방 쪽으로의 가격대 2,700선도 좀 위태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
오늘의 세 분의 마스터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전략을 좀 풀어봤는데 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처음 인사 뵙는 자리이기도 해서 조금은 설레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전략 너무 잘 나눠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유연한 전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직접 모의 투자로 좀 실현을 하셔서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스터님 계신다면은 뭐 실시간으로 저에게 좀 표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좀 적용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관망이시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그렇긴 한데 뭐 네. 포지션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요? 네네네. 뭐 지금 좋네요. 당장 들어가자는 아니지만 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뭐 시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언제 진입하라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 포지션을 좀 찾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관망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위쪽으로 갈 때와 아래쪽에 갔을 때 이제 전략이 있거든요. 좋네요. 그 네.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은 30분분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은 고점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항을 먹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저항점 맞고 빠져주면서 이제 뭐 위로 돌파는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이었죠. 지지대를 보여줬던 부분을 쉽게 뚫고 내려왔을 때, 뭐 아래쪽으로 밀려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 오늘이 되겠죠. 네네. 뭐 이 부분을 벗어나는 2720선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지지력을 보인다고 하면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여겨지고요. 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0선이 이제 지지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지 마시고 네. 오히려 아래쪽으로 2700선 아래로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저항 보시고 지지가 항상 밀리면은 저항으로 바뀐다라는 그렇죠. 부분 아시죠?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도로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으로는 이제 저는 40틱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배트를 좀 짧게 잡고 가야 되는 정도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지금까지 미국 시황으로 봐서는 뭐 그리고 우리 박진서 트레이더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시황적인 부분,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상승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진다고 했을 땐 좀 짧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가 유효하겠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위쪽에서는 2720선 올라왔을 때 매수 접근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래쪽에서는 2700선 아래쪽으로 왔을 때 매도 접근으로 가져가시면은 유효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관망에 대한 전략답게 위아래 쪽으로 이 매수와 매도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설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기준선을 좀 항상 확인하시고 그 추세적으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쪽으로는 2720선이고요. 하방 쪽으로 2700선이 이탈된다면은 매도 쪽, 그리고 2720선에 대해서 안착하고 지지가 된다면은 매수 쪽으로 보셔라라는 의견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2720선에 대해서는 박진서 마스터님과 좀 동일한 상승 랠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활발하게 마스터님 세 분이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셔서 활발하게 보고 계셔서 저희가 또 의견을 계속적으로 듣고 싶은데 마스터님, 박진서 마스터님, 네. 지금 혹시 바로 진입할 자리라든지 모의 투자 있으신 미국 부분 국채 있을까요? 30년물을 그래요? 매도를 저는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채 30년물이요? 네. 이유는 네.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계속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 외신에서도 봤지만, 네. 국채가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변동성이 심하고 좀 더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강하게 지금 매도를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호가창을 보니까요, 이미 가격대가 좀 짚어진 걸 보아하니 매도가 들어갔네요. 네. 이미 체결이 된 상황이에요. 자, 일단 30년물 국채에 대해서는 앞서서 골드에 대해서 하락세,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이런 변동성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채 30년물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10년물 보는데 짧은 단기 채권이 아니라 일단 30년물에 대해서 매도로 현재 부분 들어가셨다는 점 저희가 또 신세계 2시간 방송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과 그리고 세 분의 마스터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또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매 전략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지수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들어봤기 때문에 주상 마스터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마스터님에 대해서는, 일단 상승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적인 가격대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방 쪽으로는 헤르메스 마스터님 2,700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좀 같은,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하방 같은 경우는 2,700선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0분 봉을 한 500T까지, 500봉까지 일단은 확대를 해서 보는 편인데요. 이 500봉까지 30분 봉을 500개까지 놓고 볼 경우 평균 2주치의 차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기 고점이 일단은 형성이 돼 있고 그 고점에서 일단은 한번 저항을 맞고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지점이 지금 장 시작하기 지금 현재 3분도 안 남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스타트 가격부터 치열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타트 이후 가격이 지금 방향이 한 30분 안쪽으로 일단 결정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네. 결정에 따라서 아마 오늘 시장에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개장을 2분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 일단 개장하자마자 직후 30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좀 방향성에 대해서 싸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잠시 후 2부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관망이었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오늘 외신은요, 이 북한의 발언으로 거의 도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북미 회담에 관련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기대가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리고 남북 회담 역시 뭔가 분위기를 상승시키면서 지수에도 큰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의 발언이요, 이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이 이렇게 이어졌었죠. 네, 만약에 이제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미국 정부가 북한에게 강요한다면 6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비아식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비쳤는데요. 이 리비아식 그 핵 폐기 주장이란 선 핵 폐기 그리고 후 보상. 한마디로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 북한에게 원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이 북한은 달갑지 않다. 뭐 미국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주장한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평화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증시에 약간의 제동을 걸린 첫 번째 신호가 아닌가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요, 신중하게 대처할 자세를 취하면서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별로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동의하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협조적인가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도 앞으로 한 달 남은 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주목된다는 지금 이제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남한과 그리고 트럼프 둘 다 위협적인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자산에 몰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요, 아무래도 이번 달이 굉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겹치면서 아무래도 증시가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제가 보여드린 모든 외신들 로이터, CNBC 그리고 마켓워치에도 헤드라인으로 거의 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네, 지금 이전 장에서 이제 국채금리 인상 속에서 다른 지수들 역시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2011년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었죠. 3.095까지 치솟으면서 이 주식 평가 저하 위험 속에서 미 증시를 방해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계속 8일 연속 상승했던 다우지수 역시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소식 때문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 약간의 눌림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4월 주택 지수들과 그리고 산업 생산 데이터들이 이제 동부시각 아침에 곧 발표가 됩니다. 이 소식들도 아마도 좀 자세하게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S&P 500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각이 이제 10시 32분 지나가면서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부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에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개장과 함께 지수 상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2,713.1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0.14%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6,900선 다시 회복이 됐고요. 6,904.50포인트 선으로 0.19%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8달러 가격대 다시 좀 안착한 이후에 초반대까지 회복이 됐죠. 1.18, 3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FX 보셨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1290달러 선까지 올라옵니다.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1290.2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70.88달러 선으로 0.17%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조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93.25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개장을 좀 들어봤는데, 말씀해주셨던 주상말서님처럼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하자마자 변동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장과 함께 외신 쪽에서 개장 이슈 어떤 이슈들 정리될까요? 네, 지금 CNBC 보도가요, 1분 전에 지금 올라온 속보입니다. 지금 증시는요, 지금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의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약간의 관망조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수들이 약간의 상승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2011년 이후로 지금 최대치를 찍었던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메이시의 그 백화점이죠, 미국의 요 지금 기업의 지수가 기업 실적이 7% 굉장히 호조세를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동안 저희가 기업 실적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보도를 좀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지금 또 이제 이 메이시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업 실적 호조로 역시나 상승 견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기타 다양한 또 기업 실적들이 추가로 남은 기업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역시나 지정학적 위험, 지금 북한의 발언이 또 어떤 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주목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매업종인 메이시스 쪽에서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일단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변화된 상황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까지 현재 개장 시세를 잘 살펴봤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상승 랠리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을 특별하게 모셨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인사를 드렸잖아요. 첫 선으로 인사를 드렸잖아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내일장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 여신다고 합니다. 자,
목요일장과 금요일장 이 세 분의 마스터님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외 선물 쪽으로 공개방송 여시기 때문에 저녁 9시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이 세 분의 마스터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리딩을 좀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9시에서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셀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무료 방송으로 함께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리딩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희 쪽에 오늘 출연하신 마스터분들의 유료 방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 세 분의 마스터님의 유료 방송 무료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이 처음 출연해 주시고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두 가지 이벤트 저희가 소개를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수에 대한 상황과 개장까지 만나봤고요. 지수는 개장 이후에 상승 쪽으로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변화된 포지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국채 30년물에 대해서 매도 계속 보유 중이신가요, 마스터님? 아까 좀 네. 반은 털었습니다. 예, 해가지고. 반절의 물량을. 네. 나머지는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절로 좀 반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채 30년물에 대해서 지금 매도로 보유를 하시고 계셨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반절로 줄이셨다. 네. 익절 잡고 나오셨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까지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자, 어제장과 이어서 오늘장 유로 FX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오늘장은 1.18달러가 이탈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좀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유로 FX는 좀 다운의 의견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저와 그리고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다운이시고요. 그리고 주상 마스터님 그리고 박진서 마스터님은 관망. 박나경 캐스터도 다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운과 관망에 대한 의견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헤르메스 주상 마스터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유로 FX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로 FX를 먼저 보시기 전에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 간의 무역 분쟁이 일단은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단은 지금 유럽 내부에서도 내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단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유로존을 상대로 일단은 지금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건 현재 독일입니다. 가장 지금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건 독일 자동차로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등 일단은 거의 미국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독일 자동차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유럽연합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미 무역 수출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입장에서 독일로 인해서 연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지금 굉장히 잡음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로 FX 쪽을 일단은 분봉을 좀 보자면은 제가 일단은 현재 의견을 보류한 이유는 오늘 일단은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더 빠질 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가는 상방으로 튀는 힘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일단은 가격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고 큰 흐름이 어느 정도 진전된 뒤에 다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움직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일단 좀 상방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망성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구체적인 뭐 가격대라든지 좀 잡히는 게 있을까요, 수상 마스터님? 네. 예. 일단은 지금 역시 제가 좋아하는 30분 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0분 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일단은 16일 새벽 3시 기준이죠. 그 3시 기준에 1.18816 기준에서 고점에서 맞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 반등 폭이 아직은 지금 보시면 딱 선으로도 명확하게 보이지만 지금 저항하고도 거리가 있고 그리고 하단 가격하고도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어정쩡하게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솔직히 들어간다면 복불복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너무 불확실하군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험을 하신다는 모험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쪽 한쪽으로 방향이 확정이 된 뒤에 충분히 추세를 따라가는 게 일단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 좀 유로 FX에서 먼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여기서 박진서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지금 네. 뭐 미국이 이제 뭐 6월 달에 뭐 금리 인상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또 아까 또 주상 트레이너님이 뭐 말씀했듯이 그런 뭐 미국이랑 유럽에 대한 무역 분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또 우리가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이 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그 미국에 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그렇게 네. 투표를 의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달러에 있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지금 뭐 그런 리스크 때문에 달러가 좀 점진적으로 강세를 하겠지만 과연 계속 미국 뭐 재무장관의 뮤닛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경우 트럼프 있는 그 정책적으로 달러에 있는 강세를 계속 용인을 할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6월달 금리 발표 이후에 네. 들어가도 우선은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미국에 있는 제조업 문제 때문에. 네. 예, 제가 같은 관망이셔서 박진서 지금 전문가님의 네네. 의견에 조금 더 사족을 좀 붙여보자면은 네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지금 전쟁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서브프라임 이후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이제 대미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대미 무역 흑자를 본 부분을 전부 다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데 자금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이후 중국이 보유한 달러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은 지금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자국의 제조업을 살려서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물건을 구입해서 달러를 본국으로 보내는 전략을 지금 적극적으로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지금 네.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관망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황적인 부분과 가격대적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다운의 의견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두 분이 이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유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향을 드리고 싶은데 뭐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견조하게 나온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미국 강세를 지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국채 금리도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뭐 아까 뉴스 외신에서도 전해들었지만 4%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여력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강세를 미국 이제 미 달러의 강세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 요소고요. 뭐 거기에 비해서 유로존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좋은 쪽으로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반등을 비치고 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테이퍼링이 더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이 아직 뭐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서 뭐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면은 일봉상의 좀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2018년 올해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올해 처음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달 저점을 찍고 이제 지지력을 보여줬다가 올려줬던 부분, 그 부분을 오늘자리에 이제 지지력을 보여다 좀 뚫어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이제 거의 뭐 5개월 만에 이제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약간 더 매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제가 포지션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틱 차트를 보고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네. 틱 차트 보고서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위쪽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고점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고 빠지는 자리들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력을 보이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접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1.181 자리가 될 것 같아요. 1.181 자리가 저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1.181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도 접근을 할 예정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앞전에 이제 오늘자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던 자리들, 뭐 저항을 잃었다, 지지력을 잃었다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달러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 이제 좀 올랐다가 좀 빠진 모습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아래쪽으로 뚫고 아래쪽으로 급격히 쏟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위쪽으로는 만약에 이게 그냥 흔들기라고 하면은 위쪽 제한은 좀 짧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아래쪽으로는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해봐서 도전을 해보시면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822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헤르메스 마스터님은 일단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 뭐 이전에 5개월 만에 이 저점을 깬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 쪽으로 좀 전망하신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장 데이 트레이딩 관점 좀 짧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는요, 1.181달러 선 부분에서 이탈이 된다면은 매도적으로 더욱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그렇다면 헤르메스 마스터님 지금 가격대에서 뭐 아래쪽으로 더 빠지면은 그때 뭐 실시간으로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전략들도 말씀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박순원 마스터님, 뭐 어떤 변화 있을까요? 천연가스 한번 매수도 들어가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에너지 네. 오랜만에 또 올라오는데요. 함께 좀 281. 볼까요? 네. 어떤 가격대에 들어갈까요? 지금 그냥 뭐 지금 시가로요? 시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도로 들어가시나요? 아니,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수로. 알겠습니다. 내추럴가스 지금 2.81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0.42%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수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좀 장기적으로 그 천연가스를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요번에 그 작년에 6월 12일인가 파리 기후 협약을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45달러 아마 근방이었을 겁니다. 그때 계속 이거는 그 셰일가스, 셰일 오일 생산원가는 무조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전에 방송 중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생산원가가 48달러에서 50달러 수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갔을 경우에.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미국을 계속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텍사스나 뭐 그런 쪽에서는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위에 있는 오하이오주나 세일가스나 그런 계속 그 정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일은 엄청 지금 상승이 지금 뭐 70달러 뭐 초반까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천연가스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여름에 대한 뭐 성수기라든지 뭐 그리고 미중 협상이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을 경우에 현물이랑 선물이랑 그 갭 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럴 경우는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에 미국에 있는 그런 그런 수출품 같은 경우 중국에서 2천억 달러 있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농산물이랑 천연가스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네네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며칠 전서부터 2,800을 갭 상승을 하고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 계속 때문에? 매수 네. 관점으로 우선은 해보겠고 또 전체적인 석유화학이나 네. 트럼프 정권이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멘텀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00까지 보겠습니다. 3,400까지 지금 소폭 다시 회복되면서 수익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4,800까지 좀 본다 하시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부 정말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특별 이벤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 세 분의 마스터님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오전 9시에서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세 분의 마스터님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7일간의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다양한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